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당신의 삶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스마트한 습관법, 탄력적 습관입니다. 스티븐 기즈 지음, 한빛비즈 출판사입니다. 좋은 습관은 힘든 시기에 우리가 기운을 되찾도록 돕는 반면에 나쁜 습관은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더 깊게 휘말리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습관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이고,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출지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끔찍했던 45일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던 운동도 중단하고 해로운 음식을 먹고 술도 많이 먹고 밤늦게까지 도박도 하고 소파에서 누워서 TV만 보고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봤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행동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저자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몸무게가 4.5kg이 늘었고, 한 달은 고사하고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중 변화와 잠도 못 자고 소파에서 형편없는 자세로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 허리가 뻐근하고 경련이 일어났고 긴장성, 두통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응급치료를 3번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한 거는 스트레스의 강도였는데, 양쪽 눈꺼풀이 쉬지 않고 떨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활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으로 뇌와 몸이 세포 단위에서부터 활력을 잃어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병약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일부러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게 임무가 완수가 되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이제는 벅차지고 주저앉고 부족뿐만 아니라 희망과 신념까지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진되고 무엇도 할 수 없게 스스로를 납득시켜버리고, 이렇게 슬럼프가 끝나니까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자신감과 확신도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 저자는 성장보다는 되찾기 위해, 자신의 이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집안에 틀어박힐 자유가 있었는데 그 결과 자기 파괴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을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나쁜 습관 또한 좋은 습관과 마찬가지로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대체로 비슷한데요. 이 단지 그 방향이 나쁜 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미에서 이 나쁜 습관으로 통해서 나약해졌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활공하는 새가 되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활공하는 새는요, 바람이 불면 저항하지 않고 상승, 온난 기류를 만난 새가 공기 기둥을 타고 돌면서 힘들이지 않고 더 높게 날아오르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날게 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아끼고 비행하는 영리한 비행꾼들이 저자가 추구하는 부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장에서는 당신의 습관에 엄격함 대신 자유를 부여하라. 2장은 탄력성과 유연성, 3장은 동기부여, 선택의 자유로 돌파구 만들기, 4장은 전략적 설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략 설계하기, 5장은 실천, 탄력적 습관 완전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는 당신의 습관에 엄격함 대신 자유를 부여하라 입니다. 목표에도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삶은 원래 역동적인데요.
파도가 높이 솟구쳤다가 아래로 떨어지듯이 갑작스러운 상승과 하강이 있고 바다의 밀물과 썰물대처럼 흥하는 시기와 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다의 해류와 역류, 이한류, 수면조류, 심층류처럼 시간의 여러 단계에 걸쳐서 긍정적인 시기와 부정적인 시기도 있습니다. 또 느닷없이 출몰하는 식스킬 상어처럼 날벼락 같은 일도 생깁니다.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면 목표도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뇌는 이미 놀라운 해결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은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고 또 걸핏하면 왜 걸핏하면 망치는 엄격한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틀림없이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는 구속보다 힘이 셉니다. 자기관리가 지속되려면 이 선택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고 또 자유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자유로워서 우리가 안 좋았던 적이 있는지요? 누군가 슬럼프에 빠진 나를 봤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한정 자유를 얻으면 삶이 엉망이 되는군.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다. 저자는 좋은 습관들을 금지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탕한 삶의 노예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건 외부적인 규율과 마찬가지의 족쇄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톱과 같아서 멋진 캐비닛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자칫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캐비닛이 만들어질지 손가락이 잘릴지는 당신의 기술과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가락을 온전히 지키면서 톱을 사용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자유는 너무 강력해서 반드시 연습도 필요합니다. 무한한 능력과 절대적인 자유가 주어지면 대부분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 그것을 쓰는데 자유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연습은 우리에게 기술을 줍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매일 안전하게 자유를 연습할 시스템과 전략을 안겨줄 것입니다. 2부는 탄력성과 유연성입니다. 유연한 것이 강합니다. 따라서 유연성이 강점이 되는 이유는 뿌리가 하나보다 여러 개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연성이 있어야 임기응변이 할 수 있고요. 유연성은 기회를 눈뜨게 해줍니다. 유연성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주고 자유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연성은 당신의 발전을 위협하는 그 무엇이든지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복원력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유연성만 있으면 다양한 어려움을 여러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직적 유연성과 수평적인 유연성이 나오는데 유연성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탄력적 습관은 작은 습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최대치의 힘을 원한다면 유연성을 최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고 작은 습관의 무기는 바로 이 수평적인 유연성이고 또 새로운 무기는 수직적인 유연성입니다. 또 작은 목표와 큰 목표는 상호 보완적인데요. 강점 파이는 작은 목표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거부감이 들지 않으며 꾸준히 하기가 쉽고 또 습관 형성에 적합하고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중간 목표는 시작하기가 아주 힘들지 않고 거부감도 크지 않고 중간 정도의 만족감을 주고 노력과 보상의 비율이 적당합니다. 큰 목표는 우리의 꿈과 일치하고 도전에 맞설 동기를 부여하며 커다란 감동과 만족감을 주고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합니다. 그런데 약점 파이는요. 이 작은 목표는 성취라고 하기에는 시시할 정도로 감동이 없고 계속 이 목표에 머물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중간 목표는 작은 목표처럼 쉽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또 큰 목표를 달성했을 때처럼 감동적이거나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목표나 큰 목표에 비해서 이점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큰 목표는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꾸준히 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피곤해 지치면 의욕이 바로 꺾여버리죠. 따라서 최상의 목표 크기라는 것을
크기라는 그런 목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표, 중간 목표, 큰 목표를 가지고 서로 조합해서 유연하게 그 목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책의 탄력적 습관의 특징입니다. 3부 동기부여, 선택의 자유로 돌파구 만들기. 동기부여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탄력적인 습관은 작은 습관을 들일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수준 높은 목표들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목표 달성 기준을 상하 좌우로 쭉쭉 늘려 습관 하나에 대략 9개의 선택지를 갖게 되고 각 선택지마다 가장 적합한 동기부여 원천이 달라집니다. 이 9가지가 되는 원칙은 뒤에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동기부여의 이 스위트 스폿, 달성 가능성, 위신, 위대함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달성 가능성은 바로 우리가 작은 목표에서는 금방금방 그걸 달성할 때 쉽게 가능성이 있지요. 또 위시는 중간 목표에 해당합니다. 또 큰 목표는 뭔가 달성하기는 쉽진 않지만 가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목표의 크기에 따른 세 가지 선택지는 이 세 가지 동기부여의 원천, 즉 달성 가능성, 위신, 가치 가운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당신이 의욕적으로 목표를 실행할 가능성을 3배로 늘립니다. 또 거기에 끝이 아니라 목표 단내림 효과 덕분에 이 단내림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동기부여를 이제 따라서 하기 위해 그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은 목표 단내림 효과가 무엇인지, 경제학자들은 어떤 선택지의 질을 평가할 때는 해당 선택지의 대안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베리 슈어츠는 지적했습니다. 6장 목표 단내림 효과. 베리 슈어츠는 경제학자들은 어떤 선택지의 질을 평가할 때는 해당 선택지의 대안들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를 추구할 때는 기분이 어때야 할까요? 목표를 추구하거나 습관 형성하는 과정이 억압적이거나 부담스럽거나 시시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가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부정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하네요. 스스로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지 않는다. 오로지 결과만 바라고 그 일을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자율권을 충분히 주고 있고 그래서 도전이 흥미진진하고 과정을 결과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을 현재와 미래의 승리로 이끌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동기부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눈덩이형과 균형 잡힌 공격자형, 경주마형으로 나누었는데요. 눈덩이형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이제 그 목표에 단순히 운동 몇 회 이게 아니라 미니 플러스 엘리트로 나누어서 미니는 작은 목표이고 플러스는 중간 목표, 엘리트는 큰 목표로서 세 가지 대안을 놓습니다. 따라서 운동에 미니 목표로 한 블록 걷기, 팔굽혀펴기 2회, 노래 한 곡에 맞춰서 춤추기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놓고 오늘 나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 마시기도 마찬가지죠. 미니 목표는 1리터 플러스는 2리터 엘리트는 4리터 해가지고 이거를 점점 처음에 1리터부터 시작해서 2리터 4리터로 늘리는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대안을 세 가지로 세워서
하나씩 각 대안마다 3가지씩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목표 단내림은 작은 승리, 중간 승리, 큰 승리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당신은 탄력적인 습관을 통해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것이고, 이 탄력적 습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삶의 굴곡에 따라 늘렸다가 또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재미가 있고 유연한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부는 전략 설계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략 설계 이야기. 전략 없는 비전은 환영일 뿐이다. 리볼먼의 이야기인데요. 이 전략과 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똑똑한 추적 관리입니다. 습관 형성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추적인데요. 추적은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을 추적하면 시간이 지나도 시들해지지 않고 꾸준히 전념할 동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습관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간단하게 실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과 실행할 행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력적 습관으로 만들 행동을 일단 정하고 나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말 그대로 하루에 20초가 안 걸립니다. 위에서 추천한 대로 15일마다 점수를 매기고 2주에 약 5분 걸리는 셈입니다. 또 삶을 의식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스템은 유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고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시스템들보다 더 삶을 의식하게 됩니다. 또 구체적인 목표와 의도는 탄력적인 습관은 일상과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날의 목표와 습관이 습관 포스터처럼 구체적인 형태로 현실에 존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문제 해결이라 또 탄력적 습관은 시스템과 방법론이 그런 문제들을 저절로 해결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또 수평적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활동마다 복수의 선택지를 정하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작은 습관보다 수평적인 유연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직적인 유연성, 살아 움직이는 목표이며 자연스러운 보상 경험을 합니다. 따라서 목표 전략은 전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승리에 필요한 5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많은 병력이든 적은 병력이든 모두 운용할 줄 아는 자가 성공한다. 지위를 막론하고 장수부터 병사까지 한마음으로 싸울 때 승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태세를 갖추지 못한 적을 만나서 싸우면 승리한다. 지지만 않으면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날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탄력적인 습관 전략은 여러 양극단의 모든 날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줍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삶의 선택지와 유연성을 더하려는 경우 어떤 위험과 영향이 생기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지의 개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베리 슈어츠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몇 개라도 있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가 많을수록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 습관은 매일 실행해야 합니다. 수평적, 수직적 유연성은 각각 3가지 선택지로 제한하고 당신의 성공을 추적 관리하고 한 번에 3가지 이상의 습관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탄력적 습관 전략은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에 주의 깊게 균형을 잡고 있어서 당신이 눈부신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 순간이 자유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안정성이 결정 필요를 줄여주고 유연성이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결과의 가변성이 당신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5부는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천, 탄력적 습관, 완전 정보. 7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대 3가지 습관을 정하고 이 습관 하나에 수평적인 선택지를 3개 정하고 수평적인 선택지마다 또 3개의 수직적 목표치를 정합니다. 그 다음 신호를 정해 충실하게 지키고 습관을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습관을 추적하고요.
점수를 매기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 가지 습관을 정한다. 우리는 파급력 있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정직함과 진실성에 대한 것인지, 창의성인지, 자유인지, 배움인지, 대인관계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한 다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를 쓰고 거기에 대한 가치에 따른 습관을 찾아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건강과 창의성과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 운동, 명상, 식단 관리라는 선택지를 썼고요. 창의성을 위해서 글쓰기, 독서, 실험, 아이디어 내기, 자유를 위해 돈 벌기, 돈 관리, 경력에 투자하기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2단계는 습관 하나의 수평적인 선택지를 3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수평적인 선택지의 예는요. 물 마시기, 또 독서, 운동 이렇게 정했을 때 사실 물 마시기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물 마시기 하나뿐이기 때문에 3단계로 수직적인 유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 하루에 1컵, 뭐 2컵, 뭐 3컵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수평적인 선택지마다 3단계의 수직적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니 목표, 플러스 목표, 중간 목표, 엘리트 목표 이렇게 3가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 목표 정하기에서 보시면 플러스는 중간 정도의 목표치입니다. 이 목표치를 정할 때는 부끄럽지 않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플러스 목표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2단계에서는 시간이 기준이 가장 적합하고요. 처음 운동을 저자가 시작했을 때는 플러스 목표로 팔굽혀펴기 또는 턱걸이 25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운동하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하네요. 플러스 목표가 너무 작으면 미니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플러스 목표와 미니 목표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플러스 목표가 미니 목표를 대체해서 탄력적 습관의 단계가 2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목표가 2로 줄어들면 낮은 단계의 목표가 원래 이상으로 삼았던 아주 작은 목표보다 커지게 되죠. 반대로 플러스 목표가 너무 크면 엘리트 목표와 겹쳐서 자주 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플러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 미니 목표, 작은 목표와 엘리트 목표, 큰 목표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미니 목표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락하더라도 당신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탄력적인 습관으로 성공하려면 이게 핵심입니다. 미니 목표는 생애 최악의 날에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미니 목표 중에서 몇 개는 30초도 안 걸린다고 하네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닥나고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지고 무참히 패배한 듯한 우울한 날에도 이 미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은 5분 안에 이 5분 안에 미니 목표를 하나가 아니라 셋을 모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승리하는데 마무리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난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람들은 작은 습관의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정했던 이유가 선택지가 하나뿐이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플러스와 엘리트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10분짜리 미니 목표를 스트레스 없는 작은 크기로 바꿔도 된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간격이 적당해야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목표치를 전부 정하면 각 단계가 적절하게 간격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서로 적당한 공간에 있고 목표치마다 매력이 충분한지, 미니 목표와 플러스 목표와 엘리트 목표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각각의 이점도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확실해야지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15일 단위로 습관을 추적해야 하는데요. 이 15일 동안에 목표를 조정하고 그 다음 15일 동안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적을 할 때는 색깔로 구분된 스티커도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이 색깔 스티커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 습관을 시작할 때 추적 일지가 이 안에서는 3단계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 승리를 하지만 대부분 거의 미니 작은 목표의 승리뿐이었다고 하네요. 그걸 보고 목표들 사이에 균형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너무 또 쉬운 거면 안 되니까 목표를 조정한 뒤에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때는 은색 스티커, 그리고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초록색 스티커, 그리고 엘리트 달성을 했을 때는 금색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점점 높여나가게 하는 것인데요. 완벽하게 균형은 이루지 않았지만 이 목표치 설정은 운동 습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플러스 목표는 3단계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기에 좋은 기준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가 우리를 구속하고 숨통을 조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그만둬 버리죠. 하지만 탄력적인 습관 전략을 쓰면 다른 어떤 습관 전략보다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될 것입니다. 4단계는 신호를 정해서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자는 시작 기반 신호와 행동 기반 신호로 정했습니다. 시간 기반 신호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시 45분에 입 닫기 이렇게요. 행동 기반 신호는 이미 습관화된 다른 행동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샤워 뒤에 입 닫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로봇처럼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정해진 일을 한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저자는 즉흥적인 생활 방식에 맞게 일상적으로 유연한 습관을 들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글을 쓰고 운동하고 책 읽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한 일별 신호를 활용해서 매일 이 3가지를 모두 실천하지만 매번 방법도 시간도 양도 다르다고 하네요. 시간대 신호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습관을 실행할 최고의 기회가 퇴근 뒤에 집에서 다른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라면 그 시간을 한 가지 이상 탄력적 습관을 실행할 시간대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출근 전, 퇴근 후를 모두 시간대 신호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 신호가 점점 늘어나서 하루 중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간대를 관리해야 한다면 전부 묶어서 일별 신호로 부르는 게 낫습니다. 일별 신호는 저자는 이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자유로운 시간대에 알려주는 자동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매일 아무 때나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습관 행동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고, 이런 생활 방식 변화가 심하고 일정이 자주자주 바뀌는 사람은 일별 신호를 쓰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일과가 대체로 정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면 시간대 신호, 시간 기반 신호, 행동 기반 신호가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습관 추적 일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서 습관을 들이기 위한 행동을 모두 끝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이 습관을 잘 적어서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인데요. 이렇게 습관을 적어서 잘 보이는데 냉장고라든지 책상 위든지, 그래서 그동안의 습관 일기는 당장 태워버리고 습관이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니라
이런 비참한 실패와 눈부신 성공을 이런 결정이 가른다고 합니다. 눈부신 성공을 원한다면 눈에 띄는 곳에 잘 붙여둬라. 컴퓨터로 만들어서 인쇄하거나 아니면 카드에 색깔별로 적어서 판에 붙여두면 됩니다. 6단계는 습관을 추적하는 것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색깔별 표시와 마킹입니다. 탄력적 습관의 공식 습관 추적 일지는 색깔별로 구분된 원형 스티커를 사용하길 권합니다. 그래서 습관 활동을 끝낸 뒤에는 이렇게 초록색, 은색, 금색으로 승리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붙이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보다는 종이에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지 훨씬 만족스럽고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단계는 점수를 매기고 성과를 평가한다. 이는 선택사항이지만 이렇게 추적하는데 일반적인 습관을 추적하는 것 이상의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또 탄력적 습관에 점수를 매기는 건 선택사항이어서 그냥 습관만 추적하고 점수는 매기지 않아도 됩니다. 10장 고급 전략 및 전술 활용법. 한 주기를 테스트 기간으로 정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가 적당한지 시험해보고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수정을 하고 싶다면 이 한 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괴물 같은 힘으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위대해집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11장 탄력적 습관으로 매일 성공하는 법. 탄력적 습관의 미니 단계는 이 전략 전체를 성공하게 하는 숨은 공신입니다. 당신이 엘리트 승리를 이어가는 것은 이전에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작은 승리를 얻으며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승리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얕잡아 보는 순간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자는 모든 습관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미니 단계만 달성해 보길 권합니다. 습관 추적 일지를 초록색 스티커를 3개만 붙여보는 건데요. 더 하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면 더 해도 좋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재빨리 미니 승리를 달성하는 편이 합리적이고 좋다고 말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하루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탄력적 습관의 무한한 잠재력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니 단계를 가치를 얕잡아 봐서 습관 추적 일지에 빈칸을 남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빈칸은 더 많은 빈칸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모조리 빈칸으로 남게 됩니다. 탄력적 습관의 힘은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작은 승리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회복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니 단계를 무시하면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작은 승리가 필요해졌을 때 습관을 만들려던 노력이 물거품 돼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모든 방향으로 휘어졌다가 되돌아오게 해야 삶이라는 적이 날리는 강펀치를 맞고도 다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가 대처법, 휴가 기간의 선택법인데요. 휴가 때도 집에 있을 때와 똑같이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탄력적 습관은 더 간단하고 쉽게 수정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있다면 탄력적 습관을 실천하지만 그런 시간이 없다면 실천하지 않습니다. 1년에 며칠 정도는 습관을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휴가나 여행 중에 탄력적 습관을 모두 면제합니다. 이런 날은 검은색 스티커로 표시해 둡니다. 습관을 미리 수행하기. 여행이 예정됐다면 이렇게 미리 활동들을 해버리는 것인데요. 휴가 중에 만약에 집을 청소하지 못하는 대신에 여행 떠나기 전에 좀 더 열심히 깨끗하게 치워놓는 것입니다. 또 일별 신호를 몇 가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딱 해치우기고요. 또 언제 어디서나 또는 집에서만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인데요. 영국 시인
세뮤얼 존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이라는 족쇄는 너무 약해서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느끼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그 족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탄력적 습관 실천 키트 사용 설명서. 우디 앨런은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탄력적 습관 달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습관 달력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그래서 한 달에 16일부터 30일 이렇게 두 개로 끊어서 나눌 수 있고요. 중간에 습관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15일까지 작성한 이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란에다가 습관을 3가지를 적고 그 3가지도 유연성 있게 또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내가 내 목표가 작은 목표인지 중간 목표인지 큰 목표인지 미니 플러스 엘리트에 따라서 이 보너스 점수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어서 미니를 달성했다. 그렇다면 보너스는 1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습관 하나에 오늘은 내가 엘리트를 달성했다. 그럼 3점. 중간 목표 플러스다. 그럼 2점. 그래서 1, 2, 3으로 점수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다가는 작성을 한 다음에 스티커 초록색, 은색, 금색으로 표시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쭉 하다 보면은 미니를 총 15일 이후에는 몇 번을 했는지 횟수를 적어서 이 보너스에는 미니를 다 더한 점수 곱하기 플러스는 곱하기 2점을 해줘야 되고요. 엘리트는 곱하기 3점을 하면 여기에 맞는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엘리트가 이날 3개를 다 엘리트를 했다. 아니면 연속 3회 이상 엘리트가 쭉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너스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쭉 앨리스가 커질수록 여기에 보너스를 나한테 더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 15일을 또 작성을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고 너무 쉬우면 또 목표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30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31일은 만약에 내가 하루 빼먹은 날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날은 완벽히 쉬어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정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작성할 때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작성하는 게 부담이 되고 힘들면 곧 하다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탄력적 습관의 장점은 언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취에 대한 경험을 주는 게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저자가 저와 생각이 참 많이 비슷하고 제가 좀 이런 성향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 리스트가 쭉 있다면 그게 저는 뭔가가 압박감처럼 들고 별로 그렇게 주어진 틀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좀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들을 항상 의아하고 원했는데 이 책에서는 탄력적인 습관 이 책에서는 정말 유연성 있게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짜고 거기서 성취하고 하기 때문에 습관을 짤 때 그런 해야 할 의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추천하며 조금 더 나한테 지지와 칭찬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습관인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새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